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늘부터는 이제 논리회로 논리회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첫째는 이진수를 배웠고요. 이진수의 0과 1이 하나의 이제 디지트다. 디지트 한 비트씩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0과 1 가지고 뭔가를 한다. 0과 1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 그래서 디지트의 시스템, 그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첫째는 디지털 그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코드를 알아야 되고 그 디지털 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 연산을 하죠. 논리 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논리 게이트가 나타내는 것이 이제 논리 연산이죠. 근데 그 논리 그 이제 0과 1로 이루어지는 논리 연산은 간소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간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온 것이 부울대수 또 드 모르강의 법칙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카르노 맵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퀸 매클러스키 이런 기법들을 가져와서 논리식을 단순화시키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회로를 위한 기반 지식이었고요. 기반 지식이었고 우리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그랬죠. 공학은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해결한다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이전에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뭐 그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나아지는 문제 해결 방법, 새로운 해법, 새로운 제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지 그것이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그다음에 논리 게이트, 논리 연산, 그다음에 논리식의 간소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회로를 꾸며야 된다. 디지털 회로는 목적이 있죠. 디지털 회로는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표, 논리 회로를 만들어 보는 그 논리 회로의 총화, 디지털 시스템의 총화는 CPU라고 그랬습니다. CPU까지 안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배운 기반 지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디지털 논리 회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조합 회로하고 순차 회로로 나눕니다. 조합 회로는 현재 입력 값들만 이용해서 출력을 결정한다. 순차 회로는 시간 개념이 들어갑니다. 현재 입력 값에다가 과거의 입력, 과거의 입력 또는 과거의 출력까지 고려해서 현재의 출력 값을 결정한다. 우리가 펑션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능, 역할을 한다. 펑션이다. 또 우리가 자동제어를 보면 거기에도 펑션이 있죠. 이제 그것에는 반드시 입력이 있고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이 있고 반드시 출력이 있다. 뭐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어떤 연산이 이루어져서 출력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조합회로는 현재의 입력값만, 현재의 입력값을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거 가지고 출력이 나온다. 순차회로는 현재 입력값뿐 아니라 이전의 입력 또는 이전에 나온
결과값을 현재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현재의 출력값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회로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분자회로가 조금 더 따져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배우는 것은 조합회로입니다. 조합회로. 현재의 입력값만 이용하여 출력을 결정하는 그러한 회로. 입력 신호를 받는 그대로 그것을 조합해서 출력을 발생시킵니다. 조합 회로의 기본 구조를 이와 같이 그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요. 이걸 갖다가 블랙박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입력 신호를 받아서 회로의 동작 특성에 따라 이 회로의 동작 특성이 있습니다. 동작 특성에 따라 입력 신호들을 조합합니다. 여기에 있는 입력 신호들을 여기에서 조합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의 개수는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입력값을 넣고 여기에다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든지 유용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죠. 자, 디지털 논리는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로 나눈다. 조합 회로는 현재 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된다. 순차 회로는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같이 고려해서 연산을 하도록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합 회로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부울 함수를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부울 함수를 게이트들만 가지고 실행한 거다. 부울 함수를 나타냈는데 뭐 갖고 있다? 게이트만 가지고. 순차 회로는 다른 면에서 우리가 회로를 구성하는 면에서 볼 때는 순차 회로는 기억 소자와 게이트들을 함께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억 소자와 게이트들을 함께 이용해서 부울 함수를 구현한다.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의 차이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합 회로를 현재 값만 가지고 현재의 출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순차 회로는 과거의 값도 현재의 값과 같이 이용을 해서 현재의 출력 값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회로를 꾸밀 때 뭐 갖고 꾸미냐?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하자면 조합 회로는 게이트만 가지고 부울 함수식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순차 회로는 기억 소자와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서 함수식을 구현한 것이다.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요. F. 이제 부울 함수식이죠. F는 A, B, 합, CD. 입력이 4개고 출력이 하나다. 출력은 하나다. 그것을 이 함수를 하면 이와 같다. A, B는 논리 곱이니까, 그죠? A, B는 곱, 그죠? 그다음에 CD도 곱이네, 그죠? CD도 곱. 그래서 AND 게이트 2개로 썼습니다. AND 게이트 2개로 써서 다시 그거를 논리 합을 해준 거, 그죠? OR 게이트를 썼습니다. OR 게이트를 써서 그래서 최종 출력 F 이렇게. 밑에 뭐 동작 그 지연 시간은 게이트 하나당 5나노세크가 걸린다. 여기에서 동시에 이제 2개가 5나노 이루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5나노세크, 그 다음 단계에서 5나노세크. 그래서 2번 됐으니까 게이트 지연이 10나노세크가 이루어진다.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자, 조합회로는 부울 함수를 게이트만 이용해서 구현한 것이다. 게이트만 가지고 구현한 것이다. 자, 이거는 뭐 뒤에서 배우지만은 이거는 전가상기입니다. 가상기. 더하기 하는 거예요. 가상기인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가상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렇게 뭐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입력 3개, 그죠? X, Y, Z 입력 3개와 출력 2개, 썸하고 캐리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썸과 캐리 2개를 내분해 놓는 조합회로입니다. 조합회로인데 이건 가상기입니다. 뒤에 가서 배웁니다. 자, 이와 같이 게이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울 함수식, 그러니까 논리식으로 표현한 것들을 갖다가 게이트들만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조합회로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회로, 이거죠. 입력이 있고 이 조합회로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면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유용한 것, 가치가 있는 것,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공부하는 목표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유용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입력을 가지고 어떤 논리 연산을 통과시킬까, 그거를 공부하는 거죠.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내놓는 논리 회로를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아마 이런 논리 회로에 대해서 이런 평가는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이 논리 회로 자체가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넓게 볼 때,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이러한 논리 회로도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지금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큰 지금 우리의 시기가 역사에 길이 기록될 그런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어려움, 그죠? 학생과 교수가 서로 대면해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이제 2학기를 보냈고 3학기째 보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러한 뭐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 전파 이런 거 외에도 사실상 지금 산업계의 변화가 왜 의미 있냐? 여러분들이 산업계로 갈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면 기업에 가서 근무합니다. 뭐 대학원 간다고 하는데 대학원 졸업하셔서 역시 기업을 갈 겁니다. 저는 교수가 될 건데, 요즘은 교수들도 기업가처럼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산업, 뭐 기업 활동, 뭐 비즈니스,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변화, 굉장히 파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이다. 근데 그 혁명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있는가?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런가?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컴퓨터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실현되던 건데 그 인공지능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전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곳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의 한 부분으로서 이 디지털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한 부분이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자공학과 또는 디스플레이 공학과를 나와서 사실은 물리학과가 이거 다 해요. 다 하는데 물리학과는 광학도 하고 또 그 소재 관련돼서도 하고 하는데 물리학과에 대해서 우리 디스플레이 공학과나 전자공학이나 전기공학이 어떤 점에서 우위가 있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회로를 꾸밀 줄 안다. 회로를 다룰 줄 안다. 그것이 물리학과나 화학과에 비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점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 수업을 들어가니까 그때 그 화학과의 그 교수님이었던 지금은 은퇴하셨죠. 김명건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 전자공학 잘한다. 응? 나 전자공학 공부 많이 했다. 근데 우리가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열세에 있는 것은 하나다. 우리는 회로를 볼 줄 모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논리 회로는 인공지능 이론이 가미가 된 전자회로, 그 중에서 디지털 전자 논리 회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 회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조합 회로 분석하는 방법. 이거 분석할 줄 알아야 설계도 할 줄 아는 거죠. 분석할 줄 알아야 설계할 수도 있다. 조합 회로에 대한 분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부울 함수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있고 진리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있고 입출력 신호 파형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 부울 함수를 이용한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회로의 게이트 출력에 대해서 출력 변수를 잡아준다는 거죠. 출력 변수를 할당한다. 자, 두 번째는 입력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그 출력에 대한 부울 함수를 구한다. 출력 함수를 부울 함수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입력 변수를 포함한 부울 함수식으로 출력을 나타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이것들을 근데 이제 이게 여러 단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최종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이거를 계속 해줘라. 출력을 게이트의 입력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게이트의 출력에 대한 부울 함수를 구하는데 이것을 최종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임시 변수에 대한 표현을 대입함으로써 최종 출력 변수에 대한 완전한 부울 함수를 구해라. 자, 실제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자, 1번 뭐라 그럽니까? 회로의 게이트 출력들의 변수를 할당한다. 이게 돼 있어요. 게이트, 각 게이트, 그죠? 각 게이트의 출력 변수들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요 엔드 게이트 출력에다가 X를, OR 게이트 출력에다가 Y를, 이건 노어죠, 노어. 노어 게이트 출력에다가 G를, 그 다음 단, 그죠? 1단, 2단, 3단. 요 엔드 게이트의 출력에다가는 T를, 그래야 최종 출력에다가는 F를 이렇게. 자, 1단계 된 거죠. 게이트 출력들의 변수를 할당한다. 1번을 여기에서 1번을 한 겁니다. 2번이 뭔가요? 두 번째가
게이트의 입력 변수를 이용해서 게이트 출력에 대한 불 함수를 구한다. 네. x를 그죠? 여기에 요 엔드 게이트에 들어간 것이 네? 입력 변수가 a, b, c잖아요. a, b, c가 엔드 게이트로 들어간 거죠. x는 a, b, c죠. 네? 그죠? 이와 같이 x는 a, b, c다. 그 엔드 게이트의 출력 변수를 입력 변수로 나타냈습니다. 자, y는 뭐냐? 이 오어 게이트 y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걸 부호식으로 입력 변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갔나요? b가 들어갔고 y는 bc죠, 그죠? y는 bc. y는 b 합 c죠. y는 b 합 c. 자, 그리고 g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g는 AB 곱, 그죠? AB 곱과 또 BC 곱의 노어, 그죠? 노어입니다. 노어 연산입니다. AB와 BC, 그죠? AB와 BC에 대한 노어 연산이죠. 노어, 그죠? 합에 대한 부정 이렇게 갔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G 했고요. 그 다음에 T는 어떻게 되나요? T. 예. 지금도 이원하고 있어요. 게이트 출력에 대한 풀 함수를 구하. 그래서 X 구했고 Y 구했고 G를 이제 G는 이걸로 했죠. G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정리를 해줘서 풀함수 간소화를 해서 B바 합 A바 C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T를 또 이제 해주는 거죠. 지금도 2번 하고 있어요. 2번 각 게이트 입력 변수를 이용하여 각 게이트 출력에 대한 풀함수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를 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F까지 갈 때까지 해주라는 거거든요. T는 뭐냐? Y와 G의 논리 곱이다. Y, G의 논리 곱이다. 여기다가 더 하는 거예요. Y 이것도 더하고 G 이거를 해서 둘이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간소화시키면 A바 B, C바 합 B바 C. 그 F는 뭐냐? 자, F는 최종 X 입력 변수가 X죠. 그다음에 여기 T의 합이죠. 그래서 F는 X 합 T다. 다시 X를 A, B, C를 가지고 오고 T, 그죠? A바 C, A바 B, C바, 그죠? 합 B바 C. 이렇게 해줬어요. 최종 출력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2번 과정을 최종 출력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임시 변수에 대한 표현을 대입함으로써 최종 출력 변수에 대한 완전한 함수를 구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불 함수를 이용한 분석법입니다. 불 함수를 이용해서 논리 회로를 분석을 한다. 불 함수를 이용한 논리 회로 분석 방법입니다. 저 따겠습니다.